올해 1월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올해 다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거다라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일전에도 영상으로 한번 다뤄드렸던 코미코나 원익 IPS 같은 기업들만 하더라도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이오테크닉스 역시도 지난 반도체 빅사이클로 인해 수혜를 봤었던 2015년도의 주가를 거의 다 회복하고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뉴스들을 보면 미국이 반도체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산업에는 악재가 아니냐라는 평가하는 기사 역시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삼성전자를 제외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최근 반도체 산업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반도체 장비주들에게 계속해서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반도체 장비주들은 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반도체 강국인 일본과 대만에서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대만과 일본은 이번 미국 텍사스 한파 사태로 인한 반도체 쇼티지 현상을 계기로 전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더 늘려나가려고 기회로 삼고 있고, 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TSMC를 보유한 반도체 강국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이 반도체 강국인지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일본은 과거 1990년대 전세계 반도체 기업 랭킹 1위에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국가였는데, 지금은 한국에 밀려서 그렇지 현재까지도 전세계 낸드 플래시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아직은 꽤나 건재한 국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장 핫한 반도체인 차량용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르네사스라는 기업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르네사스라는 기업은 현재는 자동차 반도체에 특화하면서 도요타 그룹과 닛산 자동차한테 투자도 받으면서 자율주행도 진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둘 국가 간 협력을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초 기사로 나온 내용으로 대만 TSMC가 일본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이 두 나라에서 이러저러한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대만 같은 경우 보통 연평균 3번에서 4번 정도의 태풍이 대만에 상륙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작년에 대만에 영향을 준 태풍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되면서 끔찍한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되면 이에 가장 타격을 입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특히 정밀 공정은 예컨대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를 자르고 그 부스러기를 씻어내는 과정, 화학물 제거 등 반도체 생산의 주요 공정마다 초순수 상태의 방대한 물이 투입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대만의 입장에서 볼 때 물이 없다라는 것은 대만 산업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 분야에 엄청난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인 셈이죠. 현재 대만 매체를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물 부족 사태가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만이 이렇게 주춤거리는 사이에 일본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일본 역시 지난 2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강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르네사스의 자동차 반도체 주력 생산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닌지 주시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진이 발생하고 한 달 뒤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인해서 300mm 웨이퍼 생산이 중단되고 제조 장비가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해서 자동차 반도체 물량이 시급한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 전세계 3위 르네사스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시아 두 반도체 강대국이 자연재해와 화재 피해를 입게 되면서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바람에 반사적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당장 르네사스 같은 경우 당분간 칩 공급은 거의 어렵고, TSMC 역시 공장을 신설한다고는 하지만 이건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포진해 있는 한국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더해서 이번에 이집트 수에즈 운하 길이 막히면서
각광받는 루트 중에 하나가 바로 북극 무역 루트라고 하는데, 만약 한국이 반도체 수혜국으로 꽤나 장기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부산이나 포항을 통해서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지질학적 이점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이었던 최근 반도체 산업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반도체 장비주들에게 계속해서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하나 드려보자면, 최근에 미국이 소집한 반도체 회의에서 삼성전자는 수혜를 입을까요? 소외될까요? 사실 그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제 공급망 재편 과정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 수혜를 입는 건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미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공급망의 역할을 했던 중국을 제외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로 지난 3월에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미국이 그리는 공급망 재배치의 일환으로서 진행된 프로젝트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텔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부문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지적 재산권만 잘 통제를 하더라도 엄청난 매출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번 실패한 사업을, 그것도 단기간에 다시금 재개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 인텔은 AMD와의 경쟁이 어려운 거지 반도체 사업이 힘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파운드리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만큼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또 감행해야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 전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만났습니다. 여러 안건들을 다루겠지만 주요 회담 목적은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성일 텐데요. 특히 기사 중간의 내용을 보면 관계 부처들로 워킹그룹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각 나라의 차관급이 공동으로 문제를 다룬다고 하니까 꽤나 규모가 있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양쪽의 러브콜을 받는 삼성전자는 사실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의 낸드 플래시 생산을 위해서 2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공장들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는데, 따라서 이것 때문에 중국의 붙자니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에서 빠질 것 같고, 미국을 선택하자니 벌려놓은 중국 공장 사업에 문제가 생길까봐 답답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라이벌인 TSMC는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TSMC가 투자하는 국가를 보면 현재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성하는 미국과 일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소외가 되고 TSMC와 인텔이 수혜를 입게 될까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국제 공급망의 재편에서 누가 수혜를 받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추후 재편성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누가 선택이 되더라도 선정된 그 기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반도체 공장을 세워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작년을 잠깐 돌이켜보면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많은 회사들이 백신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 지금에서야 우리가 백신 개발에 성공한 회사들을 알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CMO, 즉 위탁 생산하는 산업은 굉장히 커졌는데요. 누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든 결국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CMO를 거쳐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를 반도체에 적용을 해보면 추후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수혜를 입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새로운 공장들이 세워지려면 반도체 장비들 역시 대거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최근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장비들 중에서 독점적인 미세 공법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일수록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왜 수혜라고 일컬어지는지, 그리고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향후 반도체 장비주들은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물론 또 언제 급박하게 태세 전환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현 시점에서는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차트를 보면 장비주들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고점 상황이긴 하지만 용기를 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의 링크로 오시면 장중 실시간 브리핑과 추천도 조금씩 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